안녕하세요. 영종중학교 학생 여러분. 벌써 3차 시가 되었네요. 자, 3차 시는 열에 의한 길이 및 부피, 팽창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다. 근데 왜 갑자기 비열과 열 용량을 건너뛰었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비열과 열 용량이라는 내용은 수행평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3차 시 열에 의한 길이 및 부피, 팽창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비열과 열 용량을 배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88쪽부터 191쪽까지 열 팽창, 열에 의한 길이 및 부피 팽창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다. 오늘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끝낼 테니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90페이지를 피면 지금 열팽창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지금 선생님 밑줄을 쳐놨는데 열팽창 의미가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어떤 물체가 열을 받아 팽창하는 것을 열팽창이라고 한다. 즉, 쉽게 얘기하면 물체가 열을 받으면 막 팽창을 한다는 거야. 풍선이 부풀듯이 물체도 역시 팽창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왜 열을 받으면 물체들이 팽창을 하는 것일까? 자,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물체를 이루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했죠? 아주 작은 알갱이들. 그렇죠. 자,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이 열을 받게 되면 그 분자들 사이가 넓어지죠. 왜?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분자들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이 멀어지게 되면서 물체가 팽창을 하게 된다. 자, 위에 한번 그림 한번 봐볼까요? 자, 저온일 때와 고온일 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저온일 때는 길이가 요만큼이야. 운동을 얼마 안 해서 활발하지 못해서 길이가 요만큼인데, 고온일 때는 얘가 막 활발하게 움직여. 그래서 이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 즉 팽창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봐도 마찬가지죠. 자, 이 분자들 사이를 입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 분자들 사이가 저온일 때는 좀 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팽창 정도가 낮지만 고온일 때는 이 분자들의 운동 정도가 활발해지면서 사이가 멀어지면서 물체가 팽창을 하게 된다. 이게 열을 받으면 물체가 팽창을 하는 이유는 바로 분자들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쉽게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열팽창이란 물체가 열을 받아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 사이가 멀어져 팽창하는 것을 열팽창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분자들 사이가 왜 멀어진다? 그렇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분자 운동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열에 의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 열팽창이 일어나는 이 물체의 종류는 고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 즉 모든 물체는 고체, 액체, 기체, 즉 모든 물체는 열팽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둘 수 있도록 해요. 자, 그 중에서 이 물체들 사이에서 어떤 게 열팽창이 더 크게 일어날까? 그렇죠. 고체보다는 액체의 열팽창이 크고 액체보다는 기체의 열팽창이 커요. 왜요? 그렇죠. 자, 기체가 가장 분자들 사이가 자유로워요. 가장 사이가 넓고 액체가 거리가 덜 멀고 고체가 가장 가까워요. 제일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고체 같은 경우. 그래서 열을 받게 되면 더 활발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기체이고요. 그 다음이 액체, 그리고 가장 많이 묶여 있어서 열을 받아도 분자 사이가 많이 멀어지지 못하는 고체는 열팽창 정도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열팽창의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체의 열팽창의 예. 우리 열팽창을 주로 어디에 이용하냐? 바로
유리병 금속 뚜껑이 너무 세게 닫혔을 때 우리 뜨거운 물을 흘려줄 때가 있죠. 잠깐만. 자, 한번 이 그림을 봐봐. 그림. 그쵸? 뚜껑을 열 때 뜨거운 물을 흘려준다. 왜 흘려줄까? 자, 뜨거운 물을 흘려주면 금속의 뚜껑이 유리보다 더 많이 팽창한다. 그럼 뚜껑이 커지게 되니까 더 쉽게 열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는 그 충치를 치료할 때 금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자, 왜? 금과 그 치아의 열팽창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예는 교과서 188페이지 가장 앞부분에 나온 예예요. 쉬운 예로 고체 열팽창 예 세 번째는 그 다리 중간 사이에 이음새를 두는 것. 이 이음새를 두는 것도 열팽창을 막기 위한 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음새가 뭔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것이 이음새죠, 이음새. 자, 여름에는 이 도로 사이가 팽창을 하면서 여기 금이 가게 될 수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이음새를 만들어 줌으로써 도로가 금이 가고 뭐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서 금이 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예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래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도 여름에는 이 전깃줄이 열팽창이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느슨해지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그 열팽창이 안 되죠. 저온이니까 수축해서 이렇게 팽팽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예로는 열팽창 네 번째 예로는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메탈. 이 바이메탈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고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열팽창 정도가 큰 물체가 더 많이 팽창해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바로 바이메탈이라고 하는데, 언제 이용되냐? 주로 전기다리미 속에 바이메탈을 넣어요. 그래서 열을 많이 받게 되면 이렇게 팽창이 잘 되는 애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면서 전원을 끊어주는,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끊어주는 역할, 이러면서 이렇게 전기다리미가 과부하 걸리는 현상을 막아주는 데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액체의 열팽창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고체와 마찬가지로 액체도 열팽창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팽창하는 정도 아까 뭐라고 했죠? 팽창하는 정도는 액체 종류에 따라 다르며 액체가 팽창하는 정도는 고체가 팽창하는 정도보다 크다. 왜? 그쵸, 액체가 좀 더 자유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체는 묶여있잖아. 단단하잖아. 액체는 그에 반해 이렇게 막 흐물흐물하잖아. 좀 자유롭기 때문에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는 정도가 고체보다는 크다.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액체보다는 기체의 팽창 정도는 더 크겠죠? 알겠니? 자, 우리는 액체의 열팽창도 우리 실생활에 이용을 하는데 언제 이용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온도계를 사용할 때 이것도 역시 열팽창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온도계에는 수은이 들어있어요. 보통 수은이 들어있는데 이 수은 같은 경우는 열이 올라갈 때마다 얘네 열팽창 정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밑을 감싸고 있으면 수은이 팽창을 해서 이렇게 온도계 위로 쑥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자,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의 이 멋진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앞에 이 화면에 선생님이 온도계를 그려놨는데, 지금 온도계 안에 여기에는 수은이 이렇게 빨간 수은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이 밑을 손으로 붙잡아서 열을 주게 되면 이 수은들, 액체들이 팽창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 팽창을 하면서 부피가 증가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온도가 몇 도다 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열팽창, 물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열에 의한 고체, 액체의 열팽창에 대해서 배웠는데, 본 수업 시간에는 열팽창과 관련된 두 가지 실험에 대해서 한번 실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본 수업 때는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고, 꼭 이 동영상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 수고했어요. 자, 오늘은 좀 매끄러웠지? 수고했어.